안녕하세요.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혜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옮기니는 차세오, 출판사는 서교출판사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스페인 아라곤 지방 벨몬트 출신 문필가이자 철학가입니다. 예수회에 입회한 후 평생 수도자로 살았던 그는 자신의 글만큼이나 화제를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 고문을 지냈으며 프랑스와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1646년 종군 신부로 참전하여 승리의 대부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인 영웅은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가 위대함이 가득한 주옥같은 책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평가와 지혜의 기술이 대표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갈고 닦아라. 지혜는 성공의 열쇠이며 행복한 인생의 주춧돌이다.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장인이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탁월한 기술과 엄청난 노력이 깃들어 있다. 호수에서 여유롭게 논이는 백조의 우아한 몸짓도 물밑에서 물갈퀴를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람의 지혜로움 또한 마찬가지다.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갖추기만 한다면 성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다음은 지혜의 기술, 책 속의 세상을 사는 지혜의 기술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은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호수에서 여유롭게 논이는 백조의 우아한 몸짓도 물밑에서 끊임없이 물갈퀴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라. 성공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다듬어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지만 높은 이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이 완벽함인지도 완벽함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풍부한 지성 그리고 명쾌한 의지와 원숙한 판단력을 한데 모아 자신의 앞길을 개척한다. 현명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상류사회에서도 금방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다듬는 자가 승리한다. 나의 선택. 선택하는 능력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목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높은 학식과 성실한 태도,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회가 왔을 때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성공 대열에서 낙오하여 금세 모두에게서 잊히게 마련이다. 진취적인 태도와 열정, 창조적인 두뇌와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좌절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운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실패했음을 명심해라. 나의 결정. 모든 사람은
장단점을 고루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이는 방법을 아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렵지 않게 높은 학식과 매너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단점을 감추지 못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사소하고 별것 아닌 단점을 포장해서 크고 치명적인 결함이 되게 한다.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좋은 지위에 올라서기 어렵고 애써 높은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금방 낙마하고 만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결점을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일은 힘들다. 자신의 결점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능력이야말로 대단한 처세술이다. 타고난 단점을 감출 줄 알라.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라. 시대에 따라 각광받는 지식은 각각 다르며 어떤 시대에는 지식이 성취로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변해왔다. 도덕적인 성취가 세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최고 기준인 시대도 있었다. 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현명한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시대가 바라는 가치관을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야말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랑을 받는다. 미루기 좋아하는 당신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미루는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즉석에서 해결한다. 어느 쪽이나 같은 일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항상 놓치는 것이다.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준비된 사람만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분짓지 않으면 몰려드는 일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사진을 그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었다가는 대들보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일을 맡으면 먼저 밑그림을 그려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좋은 일을 구분짓고 나면 성공의 반쯤은 다가선 셈이다.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슨 일이든 마감이 닥치기 전에 일찌감치 해치우는 것이다.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시간에 쫓겨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며 일을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먼저 맡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는다. 취미 선택의 중요성. 배움을 통해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취미도 단련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고상한 취미를 갖고자 노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으면 좀 더 나은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 그런 욕구를 채워나가면서
자신이 발전되는 정도를 가늠해보는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가진 재능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뛰어난 인물일수록 가치가 높은 것에만 반응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고상한 취미를 갖기는 힘들다. 취미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연마되며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고상한 취미를 가져라. 뛰어난 인물과 교제할 때 고상한 취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다. 실수했을 때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상 과거에 얽매여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위인은 없었다. 신중하다는 것과 고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비해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벅찬 문제를 골라놓고는 해법을 찾지 못해 끙끙 앓는다. 일단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라.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이다. 경청의 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라.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남의 말에 귀를 꼭 막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안달하지 마라. 강요한다고 해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부심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사게 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라. 그러면 그 보답으로 당신도 존중받을 것이다. 성공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루어낸 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남들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도 자신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인해 인정받기보다는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룬 업적을 통해 더 큰 존경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용서하기란 힘들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마라. 반감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달려오는 법이다.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마치 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재빨리 빨아내지 않으면 곧 몸이 뻣뻣해지고 결국에는 죽는다.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주는 배포를 가져라. 미움이라는 이름의 독에는 용서만한 약이 없다. 증오심을 마음에 오래 담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다. 아무리 깊숙이 감추어 놓고 있다고 해도 원망하는 마음은 썩는 냄새를 밖에다 피우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분명한 이치 아닌가. 존경받고 싶다면 상대에게 존경심을 보여라. 그리고 성공해서 보상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라. 남의 말을 듣는 자세. 남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쉽게 현혹되지 말고 진중한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나 상대방이 한 말을 두고 진실인지 아닌지 대놓고 의심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어차피 말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그 대상에게 돌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 깊이 감추게 될 것이다.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남을 의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함부로 판단을 내리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일단 그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깊이 고민하며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키케로는 경솔하게 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사랑을 빙자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대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다. 분노하기 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대립이 생길 것 같을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래서 격렬한 논쟁에 뛰어들어도 최소한의 이성을 유지한다. 냉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요소다. 일단 정신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면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사람은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다. 육체의 이완작용이 감정 조절을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잃었던 이성은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다시 돌아와 분발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이 체득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 속담에 말 위에서는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감정이라는 이름의 날뛰는 말 위에서는 제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격한 감정에 올라타서도 자제의 고삐를 당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행운을 따르게 하는 법. 한두 가지라도 행운을 불러들일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어떻게 해야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를 모를 뿐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윗사람에게 쉽게 인정받거나 부탁만 하면 어렵지 않게 승낙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행운이 있는 사람은 약간의 노력을 보태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장도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운을 찾아낼 줄 안다.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지역이나 분야를 바꿔서 목표를 성취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행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낸 결과다. 행운의 여신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운명의 카드를 뽑는다. 하지만 자신의 카드를 적절한 때에 내미는 것은 인간 능력이다. 제발 7년마다 자신을 돌아봐라. 인간은 태어나서 7년이 지나면 이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7년씩 지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이 하나씩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장 기회가 주어지므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교정하고 성장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신에게 합당한 직업을 찾는 것은 모두 그런 지혜의 소산이다. 이 변화의 속도는 아주 느리고 순차적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다시 성찰하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가 찾아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옛말에 의하면 인간은 20살 때는 공작새 같고 30살 때에는 사자가 되며 40살 때에는 낙타로 살고 50살 때에는 뱀의 지혜를 갖게 되며 60살 때에는 개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쳐 70살 때에는 원숭이가 되고 80살 때에는 무로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책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의 기술을 익혀 더 나은 성공의 삶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세요.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